예, 우리 압구정지구는 이제 강남권의 운영 아파트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부촌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한강 접근 시설들도 부족하고 단지 내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메니티 시설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건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압구정지구는 우리 3구역뿐만이 아니라 2, 3, 4, 5구역 동시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 합치면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한 4,000세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의 단지가 우리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다 합치면 100만 제곱미터 10,000세대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짜는 거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컨셉 부분은 우리 3구역 단독 단지의 이제 컨셉이라기보다는 압구정 지구가 가져가야 될 도시의 마스터 플랜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3구역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시면서 많은 난항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압구정 전략정비구역부터 시작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2017년에 준비를 하셨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던가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이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위치라던가 한강에 대한 접근성 문제,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 압구정로에 미치는 교통 영향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구역이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하시다 보니 구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이것들을 우리 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MP 선생님은 시립대학교 남진 교수님과 UIA 건축의 유진보 건축가께서 이제 수고를 해주셨고요. 워낙 훌륭하신 저희 그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과 민간의 입장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지침을 주셨습니다. 3월에 주민제안을 작년 3월에 저희가 주민제안안을 제출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참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또 이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합장님은 이제 저랑 너무 자주 뵈갖고 저희가 이제 찐친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공식적인 주민 간담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조합의 얘기를 수시로 듣기 위해서 조합장님 자주 오셨고 이제 저도 이제 전화 자주 받고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저희가 전문가분들도 하고도 한 11차례 정도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회의, 건축에 대한 자문회의, 또 교통 전문가분들하고의 자문회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큰 틀에 있어서는 관계 전문가들하고의 어느 정도 합을 맞춘 계획안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마지막에 제가 반영된 부분, 안 된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통합기획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압구정지구의 마스터 플랜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화질이 예, 여기 그 압구정 지역은 예전에 한명회가 이제 정자를 짓고 이제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경관적으로 이제 풍경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자도라고 해서 별장이나 풍류를 많이 즐겼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한강 시민들이 많이 누리고 피서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아파트들로 이제 도시와 자연을 가르는 벽들로 이제 막혀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한강을 가깝게 누리는 단지가 될 것이냐, 수변 거점 도시로서 기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을 중심으로 북측에는 이제 그 서울숲과 성수동이 있고요, 이쪽 옥수동 쪽이 있고 달마종, 운봉산 같은 자연자원이 있고요. 우리 압구정지구 남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원거리라던가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같은 상업 문화시설들도 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강북과 강남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강을 중심으로 하나로 만나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이 아파트, 한상형의 아파트들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를 봤을 때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이제 강을 중심으로 많은 수변 활동을 가지는 주거지가 이제 주거지 잠자력이 높은 주거지로서 기능을 하고 수변에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구정 지구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획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네. 잠깐 요 화질이 좀 너무 깨져서 좀 조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제가 처음에 눈이 칠칠한가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황사가 심하니까. 네. 저희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언론에 이제 발표한 것들 주민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변 문화 거점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서울링, 뭐 곤돌라, 뭐 아트피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또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심에 저희 압구정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 압구정 3구역이 혁신적인 단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수변하고 어우러진 압구정의 경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압구정 지구라는 2, 3, 4, 5구역 전체가 가진 그 마스터 플랜의 방향성을 매력적인 수변 주거 문화 선도지구라고 잡았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우리 상구역이 가져가야 될 계획의 목표를 몇 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 경관을 우리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형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변에 있는 단지니만큼 수변의 생활을 우리 단지 안에서 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우리 계획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수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판상형으로 막혀져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경관을 좀 더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우리 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압구정 지구는 이렇게 고시라고 이렇게 홀로 튀어나온 한강변에 굉장히 경관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 걸맞는 파노라마 경관으로서 이 한강변 경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도 또 명품 단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강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특화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판상형 건축물의 현황이고요. 압구정 3구역이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지가 13층에서 15층 정도의 규모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저층에 장막을 좀 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최근에 창의 혁신 디자인을 도입할 경우에 초고층 건축들을 허용한다라는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 압구정 지구가 그것들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 설계자를 뽑고 계신 와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자께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을 하시고 그것들이 저희 서울시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높이 계획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50층 내외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주민분들께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을 하실 경우에 유연하게 높이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된 높이로 인해서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고층 주동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제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통경축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단지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그 서울숲하고 이어지는 큰 보행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덮개 시설들이 오게 되면 이 남북 간에 이제 보행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왼쪽에 있는 동호대교변의 방역풍경축은 서울시 경관계획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역적인 풍경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으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두 개의 광역 통경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 단지는 그 안에 보행 통경축을 중심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열려있는 길에서 강북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달맞이 공원, 은궁산, 삼표부지 또 서울숲까지 강북의 자연자원을 이제 또 한강의 자연자원을 우리 단지에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강북의 주요 자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이런 통경축을 이제 광역적인 차원에서 좀 설정을 했고, 그 차원에서 우리 단지에 이제 통경축이 설정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우리 압구정 3구역의 파노라마 경관입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께서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강변에 이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가져가면서 특히나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신 그 우리 구역 가운데에 덮개 시설 같은 것들이 한강하고 연결되는 이제 숲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열린 통경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열린 통경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 있는 이제 스카이라인을 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성수대교 쪽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호대교 쪽에서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이라인을 갖는 거를 이제 기본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 스카이라인 통경의 문제도 있지만 한강을 거니는 그 시민의 입장, 또 한강변을 누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강변 수변 시설들, 수변 공간들을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특화가 될 수가 있고요, 기능상의 특화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강을 우리 단지에서 가깝게 누리려고 한다면 한강하고의 벽이 쳐지는 게 아니라 한강하고 우리 단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적 예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계자를 뽑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예시들, 옵션들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6가지 이제 사례들은 보시면은 우리 단지처럼 이제 그 저층부의 보이드 공간들을 통해서 보행 동선들이 한강하고 이어지는 이렇게 그 저층부의 보이드나 필로티 공간들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덮개 시설을 통해서 한강하고 바로 내려갈 수 있게 이 차도로 올림픽대로 단절된 경계를 허무는 방법들, 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서 단지 내에 이런 그 공간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입체 보행료가 됐던 아니면 한강변에 수변 테라스 시설들이 오건 아니면 한강으로 가는 길 자체를 굉장히 활력 있고 이제 보행이 편한 길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맞닿은 단지로서 수변을 특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강변에서 30m 구간을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수변 특화 구간에는 여러 가지 특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안쪽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라인을 이제 형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단지에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매스를 얹어본 겁니다. 30m 구간에 이제 중층 정도의 이런 그 디자인 주동들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랜드마크 주동들이 배치되는 형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6가지 옵션들 중에서 그 보이드 공간을 만드는 부분, 또 이런 수변 테라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20층 정도입니다만 이것도 주민분들이 이제 다양한 디자인 제안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한강과의 연결에 있어서 우리 수변생활권 단지로서 한강을 연결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요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뭐 보행교 얘기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구역 주민분들이 주민 제안을 하신 거를 보면서 참 요새 주민분들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도 같이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체 강남하고 강북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이제 조합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행교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적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런 강남북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 계획 안에 이제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담는 걸로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수변을 향유하는 주거 문화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한강 조망,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행교를 강남북 연결하는 보행교를 제안을 하셨는데, 보행교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보행교에 이제 보행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마 미래교통수단 PM이 됐던 자전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강남과 강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은 3표 부지에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3부에서 이 응보까지 또 이제 그 보행교가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 서울숲에서부터 압구정까지 또 보행교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쪽 강남 지역과 이쪽 옥수, 성수 지역이 이제 미래 교통수단, PM이나 자전거들을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일상의 생활권으로서 30분 생활권으로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들이 서울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유익한 시설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지금 한강변에 이제 자전거 도로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운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신 보행교 계획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변에 지금 이쪽이 2구역인데요. 2구역에는 지금 뭐 수상 스키장이라든가 수상 레저 스포츠 기능 중심으로 우수부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3구역부터 5구역 사이에는 지금 현재 시설들이 없습니다. 둔치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겨우 자전거나 보행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시설들을 넣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그 3구역 앞에는 공연 문화 전시 기능, 또 이제 4, 5구역 앞에는 수변 조망 휴식 기능을 갖는 이런 이제 기능의 배분과 더불어 한강변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합에서 제안하신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행교에 대한 예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압구정 3구역에서부터 서울숲까지 이어지는 보행교의 예시도고요. 보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시설들, 그 교통수단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뭐 차는 아니고요. 자전거나 트레인 같은 미래 교통수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보행교에 대한 건설 비용은 이제 조합에서 추산하시기를 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뭐 1,000억에서 3,000억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희는 한 2,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다 지금 저희가 조합에서 기부 체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에 태워져서 또 이제 같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보행구가 연결이 되면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시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전망 공간이라던가 다목적 공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남산도 보이고 서울숲도 바로 보이거든요. 다양한 그 공간들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 그 보행교의 시점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스쿨 쉼터 모빌리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명명해 놓긴 했는데 문화시설 같은 것들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같이 보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보행교의 제안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성수와 압구정이 30분의 일상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계획들도 저희 계획 내용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3구역 앞에 있는 그 덕계공원에 대한 예시도입니다. 주민분들이 덕계공원을 제안을 해주셨고 그 덕계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한강 둔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넓게 이어지면서 우리 단지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목적 휴게공간이나 야외공간들이 이 덕계시설 3부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런 포켓 공간들을 통해서 이 주동들이 한강을 볼 수 있는 열린 경관들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하는 이런 주동들에서는 이제 조망 특화 주동이라고 해서 이제 단지 내부에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한강을 바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이제 한강뷰를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오게 될 거고 이제 옥상 부분에 이런 테라스 있는 부분에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를 저희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의 수변 특화 구간 또 여기에 이제 덕계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오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들이 다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한강변에 바로 면한 주동만 한강을 볼 수가 있고 그 뒷동은 한강을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중간에 이런 열린 경관들을 통해서 사이사이 한강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게끔 그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통경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요 오픈 공간 주변에 있는 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두 개 동쪽은 좀 랜드마크 디자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자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좀 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여기 압구정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요
그 통영 구간이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퀄리티를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압구정에서의 보행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한강 가는 길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우리 단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단지가 이제 보행으로 성수와 연결이 되고 단지 내에 2개의 보행 통경축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자전거나 보행을 통해서 한강과 이 단지 내부 또 이제 압구정로까지 서로 연결되는 이제 순환 교통 체계, 보행 체계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쪽 안쪽에 압구정로 쪽에서 그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압구정역에서부터 그 덕계 시설까지 이어지는 길과 연도역 상업시설들이 이제 상가들이 이제 압구정로변에 좀 깔리게 되면 이런 활력 있는 길들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압구정역을 주변으로는 복합 기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주실 때 압구정역 주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 지역으로 영도 지역 상향을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요. 압구정역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성, 지역의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현황들을 봤을 때 압구정역에서부터 이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준주거 지역으로 영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 공공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복합 기능들이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압구정역하고 연결이 되면서 보충구의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보충구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형태의 복합 기능을 가지게 될 거고요. 주민분들께서 압구정역에서 이제 지하철 출입구를 하나 신설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되신다면 저희도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지나가는 보행통경축이 혹시 우리 주거단지의 정주환경을 깨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보행 통로와 우리 주거단지의 레벨은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압구정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 통로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지는 데크 레벨을 한 층의 데크 레벨을 가면서 데크 레벨에서 우리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크 레벨과 이제 보행자의 레벨이 분리가 되면서 그 주민들의 정주환경도 지키고 한강까지 가는 길도 이제 오픈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입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압구정역에서부터 압구정 그 덕계 시설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중간에 예전에 압구정지의 흔적을 살린 여기 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연도형의 주거동들과 더불어서 이제 상업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같이 보행로 변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노는로 변에도 들어오는 걸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노는로 변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호대교와 연결되는 길인데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덕계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이 길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쪽 노는로 변은 저희가 건축 한계선을 10m 정도 이격을 한 다음에 가로 활성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권장지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민분들 사이에 공동주택을 받으시는 분들과 상가분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에서는 상가시설을 어디에 하라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권장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보행이 많은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 대한 권장 구간을 설정을 했고 상가시설의 수요와 배치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이제 주민 수요 조사를 거쳐서 주민분들과 합의를 거쳐서 조정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주민분들의 제안이 드렸습니다. 학교를 기존에 이제 이전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제 주민투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요. 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 협의를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 배치를 전제로 계획을 하는데 혹시 학교하고 우리 단지 사이에 차량이 막 지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적 레벨 계획을 했는데요. 학교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제 학교하고 우리 단지는 데크를 하나로 붙여서 차량을 건너지 않고 바로 보행으로 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이체적으로 레벨 계획을 해서 서로 이제 압구정 초등학교와 우리 단지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도로는 지하로 가고 지상은 보행자 레벨에서 서로 붙을 수 있게 입체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차량 순환 교통도 순환 교통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아이들의 보행 환경도 통학로의 보행 환경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중재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미래 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설계자께서 다양한 제안을 하시겠지만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쨌든 권장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는 지금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좀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P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면서 고민을 한 결과 앞으로의 주거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같이 주거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생활을 집안에서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제 설계 옵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과 설계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의를 하셔갖고 다양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뭐 어떤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뭐 문화 활동을 또 좋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그 취미 생활을 집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맞춤형 공간으로 우리 평면과 주거 내부의 설계도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계획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분들을 설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서울시에서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 단지 안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담기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뭐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였지만 최근에 주거 문화는 다양한 시설들을 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홈 오피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이제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 사회 자체도 굉장히 기술의 발전되고 AI나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이 들어오는데 우리 압구정이기 때문에 시간대로 적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첨단 기술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택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단지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계획에 대한 컨셉이었고요. 그 계획에 대한 컨셉을 정비계획으로 옮긴 도면입니다. 정비계획 도면 보시면은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부거 지역 변경되는 요 중심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는 용지가 있고요. 우리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원래 이쪽에 있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이전 배치를 하게 되고요. 학교하고 우리 단지 사이에는 도로가 지나가지만 상부는 보행으로 서로 연결돼서 차도가 이제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 남북간에 이제 도로를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거는 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할지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들인데 이걸 도시계획 도로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남북 간의 소통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공공성의 방향에서 지켜야 될 가치라고 보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덮개 시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소통은 돼야 된다. 또 우리 단지를 위해서도 순환교통에서 남북 간의 소통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지 내 도로인데 오픈을 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도시의 시설도로로 갈지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한강변에 수변 특화구간 30m를 설정을 했고요. 상가 매체에 대한 권장 구간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공공부의 통로변과 노는로변 또 한강변에 한가 시설에 대한 권장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덮개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보행교가 이제 구축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남북 간의 보행 통경축이 30m, 20m가 뚫리게 됩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보행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여 시설들을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정주거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의 평균 용적률 개념으로 봤을 때 한 32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부에 있는 도로는 이제 최대한 북쪽으로 붙여서 지하 도로로 가고 상부는 녹지를 덮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차량 진출 입구는 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유발이 굉장히 많아서 이 준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차량 진출 입구 또 우리 단지에 들어가는 진출 입구가 이제 배치가 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합에서 제안하신 그 압구정로면의 그린생활시설 용지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공공청사는 기존에 이제 치안센터라던가 파출소와 더불어서 복합청사로서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시는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공원 계획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스쿨존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안을 토지이용 계획에 담았습니다. 한 5,800세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건축 배치에 대한 예시도입니다.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 시에는 얼마든지 높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시적으로 제안한 층수는 50층 내외의 층수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랜드마크 배치 구간이 있고 이쪽 그 준주거 지역 쪽에는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 영역으로서 복합 용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논현로 변에는 연정 상가 같은 것들을 배치하는 예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건축 계획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건축 계획 예시를 보여드리면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예시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통경축에 대한 부분, 보행축에 대한 부분, 스카이라인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층수 배치 설계는 주민분들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교통체계입니다. 기존에 저희 단지가 가운데 이제 T자형의 이제 도로가 이제 도시 시설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이제 순환형으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쭉 이어지는 순환도로가 이제 뒤쪽으로 붙게 되고요. 지하 도로가 나게 되면 지하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순환 교통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 단지가 5,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대수도 많을 거고 요즘은 또 차량 2대씩 이상씩 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단지 내부의 순환교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이런 순환교통 이 시설들을 통해서 이 단지 내부가 순환할 수 있는 이 순환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준주거 지역 쪽에는 4차선, 이쪽은 3차선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뒤에 20m 도로 3차선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진출로들이 붙으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압구정 바로 여기서 한 군데서 쏟아져 나가면 압구정로에 나가시기도 너무 불편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간에 이동하실 때도 너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내부에 순환도로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게끔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로 나가실 때는 이쪽 길을 통해 위에 있는 그 이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용적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용적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중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평균 용적률 개념이고요. 각 배치별로 용적률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행교라는 공공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그 용적률 배분 계획은 조합과 협의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전체 용적률은 한 3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덮개 시설이라던가 이런 문화 시설 보행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상한 용적률이 273% 정도 되고요. 이것들을 했을 때는 279%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이 6% 내외 정도 되는 인센티브가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제 산식에 의해서 구성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합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업 시설의 종류를 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원과 공공청사, 그 다음에 도로들, 그 다음에 그 북측에 있는 녹지를 이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덮개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공기업 시설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합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제가 쭉 나열을 해보니까 한 17가지 정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숙제를 푸는 기분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2017년에 보류관에 있었던 지구단위 계획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시면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T자형의 도로와 공원, 또 이제 상가 용지를 별도 획지로 구획하는 중심시설 용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학교 위치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지구단위 계획안을 아마 주민분들께서는 이대로는 재건축이 진행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공원과 이 T자형의 도로가 획지를 하나, 둘, 셋, 4개로 분리를 하고 이 시설들까지 합치면 한 6개의 획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단지가 여러 가지 획지로 분리되면서 주민의 생활권을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실 때는 덮개 시설들을 통해서 공원을 바깥으로 빼서 한강면에 지금 굉장히 둔치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공원을 확장을 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우리 단지는 하나의 단지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제안을 이제 주민분들 제안을 해주셨고, 또 가운데 공공구의 통로는 노노노변으로 이동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주셨고, 이쪽이 준주거 지역 용지와 학교 이전 배치, 또 압구정로변 상가까지 이런 배치를 이제 주민 제안안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 간담회와 오늘 설명회까지 이어지면서 반영한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획지를 분할하고 있었던 이 공원들을 외곽으로 배치하는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구역 내 순환도로를 T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고 바깥으로 돌려서 소통 순환교통 체계를 만드는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단지 내 남북도로를 이제 도시시설로 규정되는 T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시설도로를 폐지해달라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도로 체계는 유지를 하되 이거를 시설로 할지 단지 내에 개방되는 도로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학교 위치를 이전하는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역세권 준주거 용지 바꾸는 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압구정로변 상가 용지도 일부 이제 줄기는 했습니다만 반영을 했고요. 공공매 통로 위치를 논로변으로 이동을 해달라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미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라고 해서 100에서 200m 단위로 보행로 또는 차로를 통해서 단지를 분절하도록 권장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 워낙에 단지 규모가 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1km 가까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중간에 이 소통하는 숨통이 없으면 단지가 너무 꽉 찬 답답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왼쪽으로 옮겨달라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거는 좀 미반영되어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덮개 시설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보행교가 또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과 이어지는 공공보행 통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로 내 가로 활성화 구간을 좀 만들어달라, 보행로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를 존치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 건축항리선을 좀 넓게 껴서 가로 활성화 구간을 만들 수 있도록 상가 배치에 대한 권장 구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35층에 대한 최고층수 완화 부분 반영이 됐고 환경면 15층 완화 부분 반영이 됐고요. 이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용지를 연결하는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요 순환도로 위쪽에 있는 상부는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원화해서 덮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 반영이 됐고요. 지하철 출입구 설치는 주민분들께서 협의해서 오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주거 지역 내 이제 획지 면적을 6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지금 살고 계신 평형을 그대로 이동한다는 전제에 필요한 65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실제 그 주민분들이 어떻게 평형 배분을 하실지 수요조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부의 입안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셔갖고 적정선에서 연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삼성주거 지역의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변 공공기여에 있어서도 기존에 15% 했던 기준이 10%로 바뀌기 때문에 10% 공공기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이종 주거 지역으로 남아있는 단지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상향을 3종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공공기여를 한 17% 정도 계산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단위 계획안과 주민제안안과 우리 계획안에 변경된 것을 요약해서 도면으로 표현이 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저희 압구정 주거단지가 굉장히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업 시설과 또 주민분들의 이제 설계를 통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통해 상상력 경관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한강이 또 시민의 품으로 또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한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우리 단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